동생, 나 1억만 빌려줘라. 응? 그래,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나 그치? 아니, 나 200억 죽었어. 나 형 노는 거 보고 재벌 회장인 줄 알았잖아. 야,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아니, 나 그러지 말고 나 1억만 빌려줘.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열흘 후에 결제도 되면 나 1억만 빌려줘. 잠깐만, 열흘? 그러면 차영증 안 왔어. 차영증은 무슨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 우리 사이 뭐. 형 거지 됐는데 내가 뭘 믿고 1억을 줘. 금리는 돈 빌리는 값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죠. 사실 금리는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제, 금융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 들어보는 금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명목금리, 실질금리 등등 어려워 보이는 금리들이 등장합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쉽게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벽처럼 느껴지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벽에 막히며 살 수는 없겠죠. 저희 경제 캠퍼스와 함께 벽을 넘어봅시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금리입니다. 세상엔 너무나도 많은 금리가 있기에 모든 금리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로 쓰이는 금리까지 최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와 금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자가 금리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다른 사람의 돈과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과 상품의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화폐에 붙는 이자를 금리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큰 개념인 이자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빌려준 돈을 쓰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말 그대로 돈의 원래 주인, 채권자로서는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돈을 쓰지 못하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가 붙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할증, 돈을 떼어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친구가 빌려간 5만원도 갚지 않는다면 뼈아프기 마련이죠. 은행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을 해줄 때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원 단위의 대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돼서인지 이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함무라비 버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죠. 이자는 이 정도로 해두고 본격적인 금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처음에 금리는 돈 빌리는 값이라 했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누가 빌리는지, 신용도, 어떻게 빌리는지, 이자, 얼마를 빌리는지, 규모, 얼마 동안 빌리는지, 기간 정도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디에서 빌리는지, 빌리는 곳까지를 더한다면 금리의 기본 개념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신용도입니다. 누가 빌리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대기업에 다니는 A와 매일 집 지키는 B가 동시에 돈을 빌려달라 한다면 아무래도 A에게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아무래도 A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신용등급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이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A와 매일 집 지키는 B를 다시 데려옵시다. A는 100만원을 빌리는 대신에 만원을 얹어서 갚겠다고 합니다. B는 100만원을 빌리는 대신에 10만원을 얹어서 갚겠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아무래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B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를 높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처지에서는 리스크가 있기에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겠죠. 세 번째로 얼마나,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는 A라도 10억 원을 빌려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얼마를 빌려주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A도 10억 원은 힘들었는데 B 역시 10억 원을 빌리기는 힘들겠죠. 피부에 와닿는 비유로 신용카드 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로 얼마 동안, 기간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가는데 100년 뒤에 갚는다면 빌려주겠나요? 그냥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당연히 안 빌려줄 겁니다. 기간이 클수록 빌려주는 처지에서는 리스크가 올라가기에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장소입니다. 방금까지는 돈을 빌려주는 처지에서 생각했죠. 이제 돈을 빌리는 처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돈을 빌리려면 여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하지만 그게 쉽나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금융기관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에 나오는 사채, 제3금융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으로 생각하면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순으로 금리가 올라가죠. 예전에 유행했던 사나머니 광고 기억나시나요? 2005년 당시에 사나머니의 대출은 연금리가 65.7%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행히도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자 한도는 연 20%가 최대이긴 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져서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생각하면 아찔하죠. 신용도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은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했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금리가 있죠. 이번 영상은 금리의 기본 개념과 금리의 변수에 집중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금리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이외에도 경제 관련 용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한참 걸리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쌓은 경제 관련 지식이 모여 나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합시다. 경제 캠퍼스가 함께하겠습니다.